6불 중반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고점 돌파 시점이 한 24년에서 보수적으로 보면 한 25년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 챗봇 발전에 양자 컴퓨터가 크리티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우러지면서 오늘은 유튜브 채널 가을바람 월드의 권중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출산도 하시고요. 네네.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고요. 아, 네. 육아도 열심히 하고,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네. 그러면은 또 한번 그 가을바람 월드님께서 요즘에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지, 재테크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주식 투자 현황을 한번 네네. 듣고 싶은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아이온큐 쪽에 좀 집중 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단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국인 분들 중에서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제 회사랑 공식적으로 이벤트도 같이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 계좌 공개를 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몽달님한테도 이제 최근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제 현재 포트폴리오 뭐 규모는 한 2억 4천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이온큐 비중이 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아이온큐 주가가 오르면 비중이 커지고 떨어지면 작아지기 때문에 75%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뭐 빅테크 위주로 뭐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나 반도체주인 이제 온세미컨덕터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온큐,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뭐 QQQ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유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아이온큐의 비중이 이제 75% 가량 되신다고 네네.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아이온큐의 미래 성장성을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올해가 이제 모아가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음,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만 주를 넘게 모으셨네요. 네, 이게 사실 2만 한 7천 주까지 갔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제 결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6천 주 정도를 잠깐 샀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집 이제 월세 보증금으로 잠깐 넣었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한 30% 40%씩 올라 버리는 바람에 저도 이제 요거는 1년 안에 회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라서 요거는 조금 더 안전한 테슬라에 좀 옮겨놨습니다. 어, 그래서 한 2만 주 초반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아이온큐를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투자해 오시기까지 네네. 그동안 과정에서 네.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좀 어떠셨어요, 그동안? 좋았던 점은 이제 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진정성을 좀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뭐 다른 분들 파시기 전에 제가 먼저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꾸준히 아이온큐나 뭐 양자산업 폭넓게 보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그거를 좀 회사 관계자분들도 좋게 봐주셨는지 이제 제가 9월 달에는 그 임직원분들을 모시고 줌으로 그 공식 행사를 호스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Q&A 세션도 가졌고 뭐 실제로 그 회사의 핵심 중에 한 분이신 김정선 교수님도 여러 번 뵙고 하면서 좀 제가 투자하는 기업이랑 그렇게 긴밀하게 만나보고 또 얘기해보고 이런 기회는 사실 저는 한국인 투자자한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한국인 주주들을 회사 측에서 되게 귀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뭐 이번에도 미국에 가면은 또 오프라인으로 뵙기로 했고 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뭐 안 좋았던 거는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 뭐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좋든 안 좋든 꾸준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저한테 좋은 경험이자 제 일기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면 한 가지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보면은, 예, 그, 그 과거에 한 6개월,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공매도 리포트 한번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터무니없는 것으로 좀 증명이 된 걸까요? 그쵸. 왜냐면 이게 최근에 음,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아이온큐가 최근에 그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에 꽤 큰 규모의
그 10만 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규모의 제조 시설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스콜피온 리포트가 진짜였다면은 2단계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증거도 있었고, 꾸준히 제가 월마다 아이온큐 임직원 수 동향을 이렇게 링크드인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이제 뭐 경쟁사인 리게티나 뭐 디웨이브 이런 기업들은 뭐 인력을 30%씩 줄이거나 현금난에 시달리면서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현금성 자산이 7천억이 넘기 때문에 어, 뭐 유상증자도 안 할 거고, 또 최근에 조그만 기업 하나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두그룹으로 구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스콜피언 리포트와 관련된 이슈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 저는 힘들었는데, 저는 어,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게, 저 역시도 그 리포트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멘탈이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또 제가 아는 양자 분야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어, 아, 요렇게 공부해야 진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되게 귀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매도 리포트가 조금 국내에서도 좀 이슈가 됐었던 게요. 네, 그쵸.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막 그 음, 미국의 모건 스탠리가 음, 자신들은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놓고 공매도를 네네. 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리포트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게 저는 리포트가 되게 객관적이고 음, 굉장히 팩트에 의거해서 뭔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약간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 어, 공매도 리포트 첫 장을 넘겨보면은 네. 이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우리는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얻는 집단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어, 또 엄청나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진짜로. 음, 그래서 저희 같이 뭐 한국인 주주분들 중에는 영어를 못 하셔서 음, 더 불안하셨던 분들은 이제 가차없이 손절을 하고 나가버리시고 이제 그 네. 이익을 스콜피언한테 가져다 준 형국이 돼버린 거죠. 네네. 아, 예, 이렇게 몸소 그 진짜 큰 금액, 억 단위 이상의 금액을 넣으신 상태에서 이런 걸 경험하셔가지고 또 마음고생이 심하셨지만 그만큼 또 투자 내공도 단단해지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가을바람님 네네. 그때 아이온큐의 미래 성장성을 굉장히 좋게 보셨잖아요. 뭐 전 세계 네네. 1위, 그리고 10배 성장, 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한 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걸까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9월 달에 제가 진행했던 요 이벤트에서 되게 좋은 힌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어, 했어요. 그래서 네. 왼쪽 위가 이제 김정선 교수님 CTO시고 왼쪽 어, 밑에가 이제 피터 제프맨 사장님, 어, 오른쪽 밑에가 CFO 토마스 크레이머라는 음, 분이고요. 표정이 되게 밝으시네요. 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관상 매매법이다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 자기 그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경영진 분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신뢰가 가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2023년이잖아요. 네. 지금 이 기술적 로드맵을 보면은 요 숫자가 그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안에 쓸만한 신뢰할 만한 그 결과를 줄 수 있는 큐비트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어, 근데 뭐 아시겠지만 IBM 같은 경우는 벌써 뭐 큐비트 숫자가 300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00이라는 숫자에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300개 중에 쓸만한 큐비트가 몇 개가 있는지는 발표를 하지 않거든요. 큐비트가 근데 우선 뭐예요? 큐비트는 이제 어 양자 컴퓨터에 그 들어가는 고정 컴퓨터의 비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 이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더 좋다라고 알고들 계시는데 그 안에도 또 분류가 갈립니다. 이제 IBM이나 구글이 얘기하는 큐비트는 그 오류율이 높은 큐비트와 오류율이 낮은 큐비트가 혼합된 형태이고 아이온큐가 발표하는 큐비트는 그 중에 진짜 좋은 큐비트를 뽑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헷갈리는 게 아이온큐 큐비트 뭐 30개가 안 되네. 근데 IBM은 300개네. 그러면 IBM이 10배 뛰어난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음, 왜냐면 아이온큐의 큐비트 자체가 IBM보다 뭐 100배, 1000배 뛰어난 큐비트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아이온큐의 큐비트가 훨씬 더 뛰어나고 성능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29개가 올해 목표인데 이게 하나 늘어날 때마다 컴퓨터 성능이 2배가 증가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보시면 2025년에 64라고 돼 있고 조그맣게 2라고 주석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양자 컴퓨터는 오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오류 수정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컴퓨터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 오류 수정이라는 기술이 2025년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양자 컴퓨터 기업들 중에 단 하나도 오류 수정을 언제 넣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발표한 기업이 아이온큐 빼고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구체화된 견고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잘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온큐가 좀 진중하고 결과를 입증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기술적인 거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조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가동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를 설립한 목표는 양자 컴퓨터를 이제 팔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양자 컴퓨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1,000억에서 1조 사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2024년부터 발생을 합니다. 내년이네요. 네, 그렇죠. 벌써 음. 내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와.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류 수정이 2025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23, 24, 25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최근에 챗GPT가 굉장히 화두가 됐잖아요. 근데 아이온큐 측에서 AI의 그 챗봇 발전에 양자 컴퓨터가 크리티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우러지면서 저는 앞으로 1, 2년 안에 아이온큐 주가가 예전에 정고점이 35.9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6불 중반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고점 돌파 시점이 한 24년에서 보수적으로 보면 한 25년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만의 그 투자 개념을 세워놓고 네, 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은 한 1, 2년 내에 5배 이상은 성장하는 거네요, 주가적으로. 네, 일단 매출이 발생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온큐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보면은 해가 거듭할수록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요 로드맵이 사실 다른 경쟁사들도 내용은 비슷한데 음. 아이온큐가 다른 점은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이미 시연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 논문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상용화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아이온큐 임원분들이 여러 번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는 연구실을 벗어나서 생산, 제조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웬만하면 이런 허풍이나 이런 걸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음. 진짜 아이온큐가 이제 연구 단계 이제 스텝업할 준비가 끝나서 몇 년 안에 큰 성장을 이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주가가 한 6불 정도인데 네네. 이제 원래 최고점이 거의 한 35불, 네네. 35불 정도였고 내년이나 내후년 한 25년까지 길게 보면 그래도 한 25불까지는 음, 최소 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음. 그러면 한 4배 정도 되네요. 뭐 저는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배, 4배, 네. 5배.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를 좀 보니까요. 네네. 실물 구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어. 아직 정확히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음. 이게 이제 실물 판매건이 2024년에 확실히 어. 발생을 할 거다라고 최근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럼 지금은 재무상으로 볼 때는 플러스가 아닌 건가요? 그죠. 지금은 아직까지도 적자인데 음. 적자의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접속하는 수수료도 있고 음. 이제 뭐 다른 연구소나 뭐 기업들이랑 협력해서 프로젝트 하면서 받는 뭐 연구비나 지원금 같은 게 음. 현재는 주 매출을 이루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터 한 대가 엄청 비싸니까 네네. 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매출이 막 늘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계약들이 음. 지금 꽤 밀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회사를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술력은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네. 그게 이제 이번에도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보면은 사장님한테 되게 예리한 질문을 했는데 뭐 구글이나 IBM이
뭐 개선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그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제일 좋은 결과만 보여준다는 거죠. 뭐 보통 과학계에서 결과를 보여달라 하면은 평균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온큐는 항상 평균치를 보여주거든요. 평균 정확도. 근데 그럼 구글이나 IBM을 보면은 항상 제일 좋았던 결과만 보여주는 이유가 제일 안 좋았던 결과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이온큐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오류 수정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든 양자 컴퓨터 기업들은 오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6개의 큐비트로 하나의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쟁사인 구글이나 IBM 같은 경우는 최소 1000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큐비트가 300개가 있다고 해도 완벽한 큐비트 한 개를 못 만드는 말인데 어, 아이온큐는 지금 뭐 최소 한두 개는 만들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아이온큐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꼭 미국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판매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뭐 최근에 있었던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은 뭐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폴란드 대사관에서도 이제 아이온큐에 지금 유럽 쪽에 나가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쪽에 거점을 만들었는데 그분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게 발견이 됐고 또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또 아이온큐에 방문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뭐 외교관이나 이런 정부에 계신 분들이 아이온큐에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 이제 미국 쪽 투자자들이나 저는 이제 미국의 우방국들 정부들한테도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팔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공매도 리포트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넘기고, 네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상승을 진짜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저 스스로도 가벼워지는데요. 아, 그럼요. 이런 실물 자산이 이제 나오고 어, 결과가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이제 여러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저도 마음 편히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